자, 그 다음 가봅시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활용하는 파트는 무엇이냐면 지수 방정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정리하고 갈게. 지수 방정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함수하고 방정식의 차이는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y는 fx라고 주어져 있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y는 fx라고 주어져 있는 모습에서 한쪽 변이 y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이 y라는 자리를 대신해서 fx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이 y라고 하는 결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0 또는 뭐 특정 상수가 될 때도 있어.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이 높이 값이 0이 됩니까? 즉 x라고 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묻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x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근 또는 해를 구해주세요. 실제로 x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다. 근데 꼭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x의 값을 꼭 구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근의 개수 혹은 근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싶을 때에는 근이 있냐 없냐는 걸 따지고 싶을 때에는 당연히 그래프로 확인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시고 우변에 있는 함수 역시 그린 다음에 걔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디 사이 값인지 이런 것을 따져볼 줄도 알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근과 해를 구하는 과정을 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항의 개수가 두 개인 방정식의 문제들이 출제될 때가 많아. 항수가 두 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내가 항을 분류했을 때 항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각각의 항을 하나는 좌변, 그 다음에 하나는 우변에다가 배치시킨 뒤에 자, 이 두 개 값이 같아진다는 뜻은 지수 방정식 혹은 로그 방정식 여기서는 지금 지수 방정식으로 접근한 거니까 밑 또는 지수의 값을 통일시켜서 만약에 밑이 통일되었다는 얘기는 지수가 같아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지수가 통일되어 있다면 밑이 같아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밑 또는 지수를 통일시키시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267번하고 277번들이 있는데 그 문제 잠깐 좀 풀고 갑시다. 자, 첫 번째 267번 문제 보시면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 주어져 있는 방정식 봤더니 2에 8분의 1x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어쩌고 저쩌고 불릴 것인데 여기가 16이 아니라 y라고 돼 있으면 지수 함수였겠지. 지수 함수였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서 접근해 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y가 아니라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방정식이다까지 하시겠어? 뭐 언제 같아집니까? x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인데 걔를 찾기 위해서 밑 또는 지수를 통일시킨다고 했잖아. 그러면 16이란 값은 그렇지 2의 4승이니까 양변에 있는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 지수끼리 같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8분의 1x 마이너스 1은 16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아 미친 4라고 바꿔낼 수 있지. 자 넘겨서 계산하셨더니 x의 값은 40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라는 문제인 거야. 자 하나 더 풀어보시면 277번 문제 잠깐 봅시다. 자 277번은 양수 x가 주어져 있는 게 2에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라고 주어져 있고 우변의 값은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역시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를 보면서 얘가 지수이다라는 것까지는 빠르게 판단이 될 것이고 자 항의 개수를 보니까 좌변에 한 개의 항, 우변에 한 개의 항이 존재해서 아 항의 개수가 두 개구나. 그러면 각각 이렇게 혹시 4분의 1이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넘겨볼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자 각각 밑을 통일시키던가 지수를 통일시킬 건데 보통은 다 밑이 통일되는 경우가 많지. 자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밑이 2에 마이너스 2승이다. 그래서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는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식으로 갈 거라고.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마이너스 7이 나올 것이고 인수분해가 1, 3일 것이고 그 다음에 1, 7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된다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x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시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7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 처음에 시작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양수 x가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통 항의계수가 한 개인 지수 방정식의 모습이고, 자, 만약에 이거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의계수가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 자, 그러면 항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항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보편적으로 치환한다. 다만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2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의 조심해야 될 점은 범위가 바뀐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2번째 조심하실 점은 치환하고 난 다음에 치환된 값을 근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 치환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역치환을 함으로써 내가 구하고 싶은 x값이 무엇인지가 근을 구하는 행위야. 가끔 t값 구해놓고 t값 근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시면 안 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 2가지 생각을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치환하는 문제 유형을 보기 시작할 것인데, 279번 문제 보시면 자, 지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2의 x승 마이너스 8 그리고 자 3의 2x승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야. 자,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한 상황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이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2차 방정식의 모습을 바꿔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식을 줬지. 그러면 녹색 동그라미 값과 녹색 세모 값이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곱해졌을 때 0이 되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2의 x승 마이너스 8이 0이던가 또는 3의 2x승 마이너스 9가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빠르게 잡아낼 수 있지 않겠냐? x가 얼마다? 그렇지, 3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x가 얼마다? 그렇지,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2가지 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하게도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니? 뭐라고? 아, 얘는 지금 치환을 한 게 아니라 치환을 하지 않았잖아. 왜냐면 인수분해가 목적인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281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치환이 여기서 나온다. 자, 281번 문제는 6-2x는 같대요. 뭐랑 같다라고 봤더니 2의 3-x승이라. 자,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주목하는 문자의 위치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수 무엇일 텐데, 보다시피 y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정확하게 상수값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수 방정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해봤더니 항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좌변과 우변에 각각 하나씩 놓고 밑도는 지수를 통일시킬 건데, 얘는 보다시피 항의 개수가 여기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 1개가 더 있지. 그러니까 총 3개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가 지금 밑을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내가 얘를 치환을 통해서 좀 간단히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그러시면 2에 x가 공통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얘를 t라고 잠깐 치환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6-t가 좌변에 보이시게 될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으니까 t분의 그리고 2의 3승이니까 8 이렇게 보이겠지.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치환하고 난 다음에 항상 조심할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 하나는 역치환, 하나는 범위라고 그랬어. 그러면 현재 우리는 뭐 아직 근을 구한 건 아니니까 역치환은 아직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범위는 반드시 이 순간에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너희가 평상시에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고 있어야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지.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 아시겠니? 자, 내가 t의 값이 무엇일까라고 해석해보면 2의 x승이 t니까 t는 반드시 무슨 값? 0보다 큰 값이야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내가 t가 양수한 것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t를 곱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곱해서 정리하시니까 넘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지. 자, 여기서 가끔 이런 똘추 새끼들 나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선생님 이거 근각계수한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6이죠 라고 넘어가는 친구들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안 돼. 알겠어? 1년 더 해야 돼. 그러면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x값이야. 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x값을 지칭해. 그러니까 t값을 구해놓고 근을 구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얘가 2, 4로 분리된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따라서 t값이 얼마일 때? 2일 때와 4일 때인데 t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2의 x승이잖아. 따라서 2의 x승이 2일 때 x의 값은 얼마? 1일 것이고 2의 x승이 4일 때 x의 값은 얼마? 2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3이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래. 됐냐? 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단다. 여기 잠깐 봐라. 그리고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같이 반드시 연습해놔.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x라고 그랬지. 잘 들어. 현재 이 t에 관한 방정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을 건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 내가 x의 값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t 입장에서 근을 t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x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도 괜찮지.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t 입장에서 근은 뭐가 되냐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t 입장에서 근인데 t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근각계수한계는 두 근의 합이 얼마다? 6이고 오케이? 두 근의 곱이 얼마다? 그렇지. 몇 가지 하셨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니까 얘는 밑이 2인 지수여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건 항이 두 개인 지수 방정식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의 몇 승?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니?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291번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를 주셨는데 fx가 조금 복잡하게 보여. 3의 x승 더하기 3분의 3의 x승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아까 우리 잠깐 경험했지만 3의 x승을 치환하게 되면 얘는 유리 함수의 모습으로 바뀌긴 할 거야. 오케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p, q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점 p, q가 y는 fx 위에 점이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ea-p, a-q도 항상 y는 fx 위에 점이다. 다음은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밑에 있는 걸 쭉 따라가 볼게. 자, 점이 어디 위에 점이라고 했냐면 자, ea-p, a-q라고 하는 점이 당연히 문제에서 가나다 빈칸 채우는 문제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가는 게 좀 더 편리해. 자, 얘가 fx 위의 점이므로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함수에 갖다 대입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fx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x 자리를 ea-p, y 자리를 a-q로 대체했더니 자, a-q는 자, x 자리가 3의 2a-p 더하기 3분의 3의 2a-p라고 써지게 될 거야. 문제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쓴 것이 왼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이 a-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q라고 하는 값이 가에 해당하는 위치겠지. 되니? 자, 그 상태에서 요거이다. 단 기억을 실수 피해 값에 관계없이 성립함으로 라면서 이 식이 실수 피해 관계없이 성립함으로 라면서 p 자리에 0을 넣어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생각 좀 해보자. 야, 이 문제가 조금 너를 괴롭히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말을 해준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긴 했어.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갖다 대입해보자. 그래서 이걸 대입해보면서 물론 나중에 필요하니까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어떤 생각도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함수 위에 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함수 위에 점이 또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P, Q도 여기 위의 점이다라는 조건이 분명히 보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거 위에 점일 때 얘도 위에 점이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당연히 얘도 위에 점이니까 갖다 대입해 볼 수 있겠지. 따라서 Q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자리에 P 집어넣었더니 3의 P승 더하기 3분의 3의 P승이라고 하는 관계식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 찾아놓고 시작할 수 있단다. 됐니? 자, 그 상태에서 다시 P가 0일 때라고 얘기한다면 P가 0자리, P자리 0을 집어넣어 보시면 현재 여기는 좌변식이 어떻게 되겠어? 3의 2a승 더하기 3분의 3의 2a승이 나올 것이고. 오케이? 자, 거기 있는 그 값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a-q가 될 것인데. 그치? 근데 q라고 써져 있는 값 대신에 뭐라고 지금 거기 교재에 써 있냐면 문제에 써 있냐면 4분의 1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 이거 왜 4분의 1로 써져 있지? 라는 생각에. 오케이? 이게 왜 0이라고 써 있, 4분의 1로 써 있을까? q 대신에 4분의 1로 써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q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P자리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0을 실제로 집어넣어 봤더니 3의 0승 더하기 3분의 3의 0승이 돼서 4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요 식이 하나 성립할 것이고 두 번째 P 자리에 1을 넣어도 P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번에 P 자리에 1을 넣어보니까 3의 2a-p가 1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3의 2a-1이 좌변이 될 것이고 자, 우변의 값은 a-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얼마가 써져 있냐면 물론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떻게 구했어? 라고 하시면 P자리에 1 집어넣은 값이니까 3 더하기 3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 빠져 있는 모습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니? 자, 요거이다 라고 얘기했고 니은 디귿에서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밑에 식으로 어떤 식이 나와 있냐면 요 식을 니은 요 식을 디귿이라고 했을 때 니은 디귿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 게 3의 2a승 플러스 3분의 자, 그 옆에 보시면 3의 2a승 그 다음에 더하기 나라고 되어 있고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4 곱하기 3의 2a승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사실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우리가 찾았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식 보시면 여기에 뚫려 있는 게 현재 여기에 뚫려 있는 게 3의 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잘 봐. P가 1일 때 우리가 찾은 식은 얘인데 실제로 거기에 써져 있는 식은 얘가 아니야. 어떻게 써져 있냐면 3의 2a승 그렇지 플러스 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분자도 3의 2a승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2분의 1일 때라고 하면서 나가 뚫려져 있지. 그러면 내가 찾은 식과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어떻게 차이가 나오시면 얘가 없어져 있잖아. 어떻게 없었겠어? 그렇지, 곱해버린 거야. 자, 이 마이너스 1승 곱하기 해서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얘는 3의 2a승 될 것이고 얘는 얼마 돼? 9 되겠지, 이 새끼야. 3에 3 곱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3의 2a승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현재 여기가 9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것도 구역했구나라는 거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그럼 재밌는 거 한번 봐볼래? 니은 디귿식에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얘가 니은 디귿식인데 이 두 식 갖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변에 곱해져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놈의 분모고 얘는 이놈의 분모야.
그럼 내가 현재 얘네들 가지고 뭐 했겠어라고 하시면 최소 곱해봤다라든가 아니면 연립했다라든가 뭐 이딴 행위들 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걸 좀 곱해볼까? 변끼리 곱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곱해려고 물론 곱해봐도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곱해보려고 하던 차에 또 뭐가 특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려면 여기 있는 이놈 여기 있는 이놈은 있고 여기 있는 이놈 여기 있는 이놈도 여기 뭐 오른쪽에 살아남은 것 같은데 여기 우변에 있는 이 두 개 값을 곱했을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a제곱 혹은 a에 관한 1차식인데 그게 보이진 않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그냥 단순히 곱하게 되면 좌변과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할 텐데 우변의 상태는 똑같진 않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뭘 좀 없애보는 게 이 식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되냐면 a를 소거시켜버리는 게 낫겠다. 되니? 이제 판단. 내가 이 두 식을 어떻게든 연립해서 a를 소거하려 한다면 두 식을 뭐 해보는 게 좋겠어? 그렇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봤더니 자, 첫 번째 좌변의 모습은 3의 2의 2승 더하기 3분의 3의 2의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밑에 있는 식 뺐더니 3의 2의 2승 더하기 9분의 3의 2의 2승 이 좌변의 결과일 것이고 우변의 결과는 a에서 a 빼버리니까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버리게 되니까 남는 건 4분의 1이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여기 있는 게 분모의 곱이라는 걸 눈치챘다면 당연히 저 식에서 뭘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타당해? 통분을 해봐야겠다는 게 타당한 거야. 그래서 통분을 하시게 되니까 3의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2의 2승 더하기 9분의가 분모일 것이고 분자의 상황은 자 얘하고 얘 곱하게 되니까 3의 2의 2승의 제곱이 생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 곱하기 3의 2의 2승이 생길 것이고 자 이번에 얘하고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2의 2승의 제곱에서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2의 2승이 탄생한단다. 됐냐? 그게 얼마? 4분의 1. 대각선을 서로 곱해주기 시작하면 좌변에 얘가 나오는 건 됐고 오케이? 우변의 값은 9, 3의 2의 2승에서 3, 9의 2승 여기가 6만 남겠지? 그리고 6과 4가 곱해지니까 24 곱하기 3의 2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값은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던 식이긴 한데 그렇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빈칸 채우는 문제에서 물론 실전에서는 빠르게 빈칸부터 채우려 노력하겠지만 평상시 연습하실 때도 빠르게 빈칸부터 채우려 노력하면 잘 안 풀릴 때가 많아.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깊이 하기 시작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깊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풀려면 안 풀려 이제. 뭔 말인지 그런 습관들 갖지 않도록 노력하죠.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요거 임으로 a가 2분의 1 또는 a는 1이다 라고 이해하고 되어 있는데 자 왜 a가 2분의 1 또는 a가 1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시 한번 봐봐. 현재 이 식을 봤더니 내가 지금 a를 갖고 있는 놈들이 다 요렇게 생겨 먹었어.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3의 2의 2승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자 전개했더니 여기가 t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t가 나올 것인데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t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니까 27이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어? 그럼 인수분해가 9하고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도 자명하게 보이실 거고 만약 9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3의 2의 2승이 9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 그렇지. 자 만약에 3이 되었다는 거는 t가 3이라는 얘기니까 3의 2의 2승이 3이다. 2a는 1이다. a는 얼마?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1 또는 1이다라는 것을 역시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다에 알맞는 게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물론 이제 기억니은 디귿은 다 구했어. 가나다는. 자 그 다음에 있는 얘기 좀 한번 디귿에서 좌변이 양수이므로 라고 했는데 디귿식이 뭐냐면 요 식이잖아. 이게 왜 양수일 수밖에 없냐면 얘가 양수고 양수에다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고 거기다 분자도 양수니까 양수지. 그럼 좌변이 양수라는 뜻은 우변도 뭐다?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돼버려. 0보다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따라서 2분의 1은 알아서 나가리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까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간 말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잡아내는데 나하고 다 잡아내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 나는 9고 다는 1이기 때문에 문제 내서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가를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가를 뭐라고 한다고? QP 아니야? GP가 아니라 새끼야? QP. G로 써있네? FX 썼나 보다. 미안. 여기 봐. GP라고 하자라고 했어. 얘가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 GP라고 하는 것은 함수인데 FP라고 못 쓴 건 FX 문제에서 썼으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함수가 이제 GX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다만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뭘로 봐라? P로 보래. 우리 가에 들어갈 게 뭐라고 썼냐면 가에 들어갈 게 Q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저기다가 Q라고 갖다 쓰면 잘 봐, 기주야. 내가 이렇게 그냥 Q라고 갖다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왜 안 돼? 그렇지. P하고 Q하고 관계가 없으면 P하고 Q가 관계가 없으면 그냥 상수함수 인지하면 되는데 P하고 Q가 관계가 있지. 따라서 Q를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 P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3의 P승 더하기 3분의 3의 P승으로 갖다 쓰셔야 이게 바로 GP가 되는 거야. 이게 GP. 나에 들어갈 말과 다에 들어갈 말 각각 M과 N이라고 했으니까 M과 N은 9하고 1. 오케이.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M에서 N을 뺀 다음에 G 2냐? 오케이. 자, 이제 갖다 구해봅시다. 9에서 1 빼니까 9-1 나올 것이고 G2는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P자리 2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3이니까 12일 것이고 그 다음에 9지. 되셨어? 정리하시면 얼마냐? 6.